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의문의 바이러스가 미국에 퍼지게 되면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그 영화의 소재가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였습니다. 치사율이 90%라는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만 벌써 660여 명이 숨지면서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 위험성에 대해서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의 김우주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인터넷 보니까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 궁금해하는 분들 참 많던데요. 일단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예,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현재 올해 2월부터 서부 아프리카의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3개국에서 현재 1,200여 명의 감염자가 생겨서 한 60%가 사망한 출혈열을 일으켰습니다. 이 에볼라 출혈열은 현재 존재하는 감염병 중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에볼라 출혈열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의학적으로는. 예. 근데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일단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까? 예, 1976년 출현한 이래 치사율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60%에서 최대 9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서 공포의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나요?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고서 이틀에서 21일의 잠복기를 거쳐서 초기 증상은 심한 몸살 감기 증상입니다.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설사복통. 예. 그러니까 초기 증상은 이제 심한 몸살 감기 증상인데 네. 수일 내로 이제 전신에 출혈이 생깁니다. 위장관 출혈, 피부 출혈, 눈이 뻘겋게 되는 눈의 충혈, 그리고 내부 장기도 출혈이 돼서 결국 저혈압 쇼크로 발병 8, 9일째에 사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보니까 아주 괴질의 바이러스인 것 같은데요. 근데 교수님,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발견된 바이러스죠? 불과 한 40여 년 전인데요. 1976년 이 아프리카 적도 부근의 이제 수단과 자이레. 자이레는 현재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인데요. 여기서 처음 출현해서 이후에도 수차례 콩고 가봉 등 이 열대우림, 특히 농촌에서 유행이 되어 왔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200~300명이 발생해서 한 90%가 사망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는데 올해 유행은 역대 유행 규모 중에서 가장 크면서 이 정글이나 밀림 농촌이 아닌 대도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지금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확산의 속도도 빠른 그런 편인가요? 예, 과거에보다 지금 빠르고 최근 1~2개월 동안 더 환자 발생이나 국가 간 전파까지도 생길 정도로 큰 상황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도 감염이 된 상태라면서요? 예, 이 에볼라 출혈열 환자를 밀접하게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시에라리온의 이제 에볼라 치료 고위 책임자도 감염됐고, 그 라이베리아에서 활동 중인 미국 의료진 2명도 감염됐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라이베리아에서 항공기를 타고 나이지리아로 입국한 이 환자가 나이지리아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항공 여행객을 통해서 국제적인 전파 우려까지도 걱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이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현재 밝혀진 바로는 야생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자연계에서 박쥐가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숙주로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 박쥐가 이제 침팬지, 고릴라와 같은 야생동물로 전파시키거나 또는 박쥐로부터 사람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이 감염된 야생동물의 시체를 만지면서 걸리기도 하고, 환자인 사람이 주변의 사람으로 혈액이라든지 체액, 땀, 바이러스가 오염된 분비물에 밀접하게 접촉됨으로써 사람이 또 걸리게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요, 교수님 왜 이렇게 서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적도 부근의 아프리카가 이제 기후라든지 환경 생태학적 요인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토착화된 지역에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또 이번에 유행한 서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는 박쥐를 잡아서 죽을 끓여서 먹거나 말린 포로 먹기도 하고 또 뭐 원숭이와 같은 야생동물 고기를 먹는 식습관이 보편화돼 있어서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의 한 요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이번에 서아프리카 3개국은 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초기에 공중보건 체계가 미비하고 위생 수준이 낮고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이 빠르게 확산돼서 현재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환자 발생이 커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40년이 됐지만 아직 효과적인 백신이라든지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없습니다. 단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대증요법이 최선입니다. 예를 들면 수액을 투여하거나 장기 기능 유지를 위한 치료 등으로 해서 사망률을 낮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 교수님, 그 앞에서 제가 영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웃브레이크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미국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지는 얘기거든요. 혹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타 지역에도 다른 지역에도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 혹시 있다고 보세요?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잠복기가 뭐 1, 2주가 보통이지만 최대 3주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잠복 기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입국 이후의 증상에 대해서 발병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파 가능성, 국제 여행객을 통한 전파 가능성 있긴 하지만 매우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이 서부 아프리카 3개국 여행 시에는 노출에 굉장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어제 보면 사실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터넷에서도 아주 많이 회자가 됐던데요. 아마 이게 그동안 겪었던 신종 감염병 경험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신종플루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 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뭐 쉽게 말하면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그거죠. 예. 이런 신종 감염병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1970년대부터 거의 매년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출현해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즈라든지 사스도 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입니다. 특히 야생동물로부터 인체로 오는 인수감 공통 감염병이 대부분인데요. 작년에만 해도 이제 중국에서 H7N9 AI 바이러스, 또 중동 사우디에서 머스 바이러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중증 혈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한 해에 뭐 두세 가지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정도로 신종 감염병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재앙을 혹시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감염병. 이 국가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백신 개발 부분의 노력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뭐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에도 초기 항바이러스제가 부족하고 백신은 거의 없어서 큰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뭐 5년 정도 지났는데 이런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대비책의 중요성이 좀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뭐 어쨌든 이런 감염병은 계속 끊임없이 출현할 것인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백신이나 치료제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 교수님, 그 바이러스 없애려고 백신 항생제 개발하면 또 다른 또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맞는 의견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백신 항바이러스 개발해서 사용하면 바이러스 자체도 생존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하고 끊임없이 신종, 변종, 내성 바이러스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 신변종 바이러스를 모니터하는 감시 체계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백신과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끊임없이 돼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대 구로병원의 김우주 교수와 말씀